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신료와 피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향신료와 피클을 주제로 피클링 스파이스, 오이 피클의 레시피와 함께 직접 피클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식평과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향신료란 음식을 만들 때 주재료에 첨가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기호에 맞게 첨가하여 음식의 맛을 돋우고 풍미를 더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향신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한식에 쓰이는 향신료로는 고추, 후추, 파, 마늘, 생강과 깨 등이 있는데요. 이 재료들의 공통점이자 향신료의 특징은 좋은 향기가 나거나 매운맛, 쓴맛, 고소한 맛 등을 내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의 줄기와 뿌리, 잎, 열매, 씨앗 등을 원료로 만듭니다. 거기에 향신료는 식품에 있는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거나 감소시키고 특유한 풍미로 음식의 맛을 더욱 좋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은 대체로 양념을 세게 하는 편으로 사용하는 향신료의 종류는 많지 않으나 그 사용량이 많습니다. 한식에선 음식을 비롯해 계피차, 생강차, 배숙의 후추 등 다양한 전통 음료에도 향신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클링 스파이스는 이름 그대로 피클을 만드는 재료인데 피클물에 들어가는 다양한 향신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재료입니다. 피클링 스파이스를 구성하는 향신료는 코리안더씨, 겨자씨, 월계수잎, 길씨, 정향, 계피, 검은 후추의 7가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요리에 흔히 사용하는 검은 후추나 월계수잎, 계피 외에는 다소 생소한 향신료들이었기에 그 외의 것들을 위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표의 첫 번째에 위치한 코리안더씨는 식물 고수에서 얻은 씨입니다. 달콤한 레몬이나 감귤류와 같은 단맛이 나고 생선과 육류, 스프, 커리, 빵과 절임 등에 사용됩니다. 겨자씨는 겨자에서 얻은 씨로 맵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이지만 프랑스 겨자는 다른 향신료를 섞어 가공했기 때문에 비교적 순합니다. 주로 피클과 육류 요리, 샐러드 드레싱 등 각종 소스, 햄과 치즈 등에 사용됩니다. 딜씨는 허브인딜에서 얻은 씨입니다. 딜씨는 진정과 소화에 도움을 주며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주로 케이크와 빵, 과자와 요구르트 등에 사용됩니다. 정향은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말린 것입니다. 특이한 향을 가졌고 생긴 모양이 못을 닮아 고기에 박아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주로 돼지고기, 요리와 과자류, 스프와 스튜 등에 사용됩니다. 피클이란 서양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 보관하기 위해 채소 또는 과실류를 소금, 식초, 향신료 등에 절인 것을 말합니다. 피클은 침체류의 일종인데요. 피클을 만드는 과정에서 채소를 소금물에 절이면 삼투압에 의하여 채소의 세포액 성분이 절인 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 빠져나온 세포액 성분이 분해되어 산 또는 조미 성분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소금과 함께 다시 채소의 세포 조직 속에 들어가 특수한 맛과 향을 내게 됩니다. 피클과 같은 침체류는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열량이나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그 특유의 향미나 색 또는 식염의 짠맛 등에 의하여 미각을 자극해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인체에 필요한 무기염류를 공급하며 이는 염기성으로 체내에서 생기는 산을 중화하여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합니다. 피클은 채소를 원료로 함으로 섬유질의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각종 효소는 인체의 소화를 도우며 젖산균 등의 세균은 정장작용이 있기 때문에 영양적 가치가 큽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적은 오이 피클의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유리병, 오이, 굵은 소금, 물, 설탕, 식초, 소금,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직접 찍은 과정 사진을 첨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굵은 소금을 이용하여 오이를 문질러 세척합니다. 소금을 활용하면 세척과 동시에 오이의 거친 겉면이 부드럽게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척이 끝나면 물로 오이에 묻은 소금을 헹궈낸 뒤 5cm 길이로 토막냅니다. 자른 뒤에 다시 열십자로 칼집을 넣어 한 토막이 4등분이 되도록 합니다. 오이 손질이 끝나면 피클물을 만듭니다. 오이 1개를 기준으로 물과 식초, 설탕을 모두 100cc 계량에 넣은 뒤 소금 4분의 1 큰술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이 녹으면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고 마저 끓여줍니다. 피클물이 끓는 동안 다른 냄비에 물과 유리병을 함께 넣고 끓여 소독해줍니다. 이때 차가운 물에서 끓이기 시작하면 온도 차이로 인하여 병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유리병이 소독되면 주방장갑을 이용해 꺼내어 썰어둔 오이를 담은 뒤 피클물을 부어주는데 피클물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병에 피클물을 다 부으면 뚜껑을 덮어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클은 식는 것을 기다렸다가 냉장고에 넣어 하루 정도 숙성시킨 뒤 먹습니다. 저도 직접 만든 피클을 숙성시킨 뒤 먹어보았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선 오이에 물과 소금, 식초, 설탕과 피클링 스파이스만 넣고 손쉽게 만든 피클이 정말 맛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시판의 피클보다도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계량이 정확했는지 피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있었고 식감 또한 좋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꼭 다시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오이 피클 실험과 향신료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식에서 쓰이지 않는 낯선 향신료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재료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피클에도 7가지나 되는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피클을 만들고 직접 먹어보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든 오이가 아삭한 이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조사해본 결과, 뜨거운 물이 오이의 겉조직을 익혀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안쪽에 수분을 가두어 아삭한 식감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향신료를 분석해보고 실제로 활용하여 오이 피클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